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어느덧 24년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중요한 의사결정 시기를 놓치시는 대표님들이 없으시도록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은 대략 11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2달 남짓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기에 대표님께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일이 바로 올해의 예상이익을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적어도 9월 말 기준 결산 자료가 나와 있어야 하고요. 빠르게 움직이시는 대표님께서는 이미 회사 담당자 내지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10월 말 기준 결산을 요청해 놓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회사 내부에 회계팀을 두고 있으신 경우라면 이미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손익 보고를 받고 있으시겠지만은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회계 작업을 내부화하기 쉽지 않아서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을 하고 있으시겠죠. 아직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9월 말 기준 결산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대표님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요청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말 기준 결산 자료를 받아보셨다면 이 자료를 토대로 올해 남아있는 4분기 예상 실적을 반영하여서 연말 기준 예상 이익 규모를 미리 예측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수치는 여러모로 대표님께 필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치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도 이 예상 이익 정보가 사용되는데요. 9월 말 기준 결산 자료를 토대로 연말의 예상 이익을 산정해 보셨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내년 3월에 내야 될 법인세를 미리 예측해 보시는 겁니다. 법인세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의 자금 흐름과 자금 스케줄을 세우는 데 있어서 회사가 납부하게 될 법인세를 예상해 보는 것을 중요한 정보가 되고요. 두 번째로 법인세를 예상해 보는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 감면 항목들이 없는지 체크해 보고 올해 우리 회사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감면 항목들을 사전에 재검토해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남은 기간 동안 이익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아직 회사 장부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수행 가능한 이익 제어 방법을 생각해보고 실행에 옮기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 한 해 대표님의 보수 수준이 그리 높지 않게 설정되어 있으셨다면 이 시기에 임원보수 인상 및 상여금 또는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회사 가용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퇴직연금 가입을 이용해서 이익 제어에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 제어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직접적인 방법이면서도요. 회사의 누적 잉여금 규모에도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부가 마감되기 전에 활용 가능한 이익 제어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은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올해 배당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회사라면 지금 시기에 중간 배당을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듯이 배당이라는 제도는 회사의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는 올해가 가기 전에 중간 배당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리는데요. 이렇게 배당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주주당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만 배당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은 대표님의 급여와 합산되어서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배당에 따른 세부담 증가 효과 및 잉여금 제어 효과 등을 케이스별로 분석해보고 적정 수준의 배당 규모를 찾아서 그만큼은 실제로 배당을 해보는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배당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표님께서 세우신 자금 계획 안에서 회사에 유보해 놓아야 할 금액과 잉여금 개인화 재원으로 활용할 금액을 명확히 구분 지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고민해 보셔야 하는 의사결정은 주식 이전 을 통한 주주 재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올해 예상되는 이익 규모를 이 시기에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주식 이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올해의 이익을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익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족으로 주식 이전을 계획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미 가족 주주로 구성된 회사라 하더라도 여력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추가 주식 이전을 통한 주주 재구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유리한 의사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에서 많이 다루었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과거 3년 동안의 손익을 가중평균한 수치가 이용됩니다. 그리고 가중평균을 할 때에 가장 최근 연도의 손익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두게 되죠. 그 결과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 가치가 매우 크게 뻥튀기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는 이렇게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다 보니 동일한 주식을 이전하더라도 훨씬 큰 세부담을 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아직 회사를 설립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내년에 3년 경과를 앞두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의 대표님께서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회사 주주를 재구성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더욱더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법인 대표님께서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첫 번째, 올해의 예상 이익을 빠르게 예측해보고 이 예상되는 이익을 토대로 두 번째, 내년 법인세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 자금 스케줄과 공제 감면 항목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남은 기간 동안 이익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각도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중간 배당을 계획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당의 규모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자금 상황과 대표님의 자금 계획 그리고 예상되는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규모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식 이전을 통한 주주 재구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올해 높은 이익이 예상되거나 내년에 회사 설립 후 3년이 경과하는 성장 기업의 경우에는 올해가 주주 재구성에 적기일 수 있으니 이 시기를 절대 놓치시기 않길 바라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의 시기이니만큼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대표님과 대표님의 회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일에 대해서는 실제로 의사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을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